오늘은 우리 종잣돈 얘기 한번 해볼까요? 투자에 있어서 첫 시작이 바로 이 종잣돈이죠.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나 사회초년생 아니더라도 모두들 종잣돈 모으기를 하곤 하죠. 이 종잣돈을 마련해야 투자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종잣돈 마련, 종잣돈 1억 모으기 등등 이런 프로젝트도 많이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종잣돈을 마련한 후에 종잣돈 굴리기, 또 종잣돈 투자하기 등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종잣돈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잣돈, 시드머니. 1번,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새로 융자하여 주는 자금. 2번, 어떤 돈의 일부를 떼어 일정 기간 동안 묵혀둔 것으로 더 나은 투자나 구매를 위해 미천이 되는 돈. 우리가 알고 있는 종잣돈의 의미는 2번이 되겠어요. 그죠? 더 나은 투자나 구매를 위해 미천이 되는 돈. 네. 모아두는 돈이죠. 저축하는 돈. 저축해둔 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잣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액으로 기준을 세울 수도 있겠죠. 1,000만원, 5천만원, 1억, 3억 이렇게 말이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그래도 그럴싸하다고 느껴지는 종잣돈의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현재 버는 월 수입을 1년 정도 모은 금액, 소비재가 아니라 자산을 살 수 있는 금액,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동의하시나요? 금액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이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내가 현재 버는 월 수입을 1년 정도 모은 금액이라고 하면 연봉 3천이면 3천만 원이 종잣돈이 되는 거고요. 소비재가 아니라 자산을 살 수 있는 금액. 자산은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금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투자 자산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월 수입을 1년 정도 모으려면 연봉 5천을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4대 보험 내고 세금 내고 이래저래 떼고 나면 월 실수령액이 평균 300 정도 되겠네요. 이것저것 생활하고 비용들이 필요하니까 월에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쓸 거 쓰고 100만 원 매달 저축한다는 거 사실 엄청 알뜰한 거죠. 자, 그럼 1년 모으면 1200만 원. 이 1200만 원으로 5천만 원을 모으려면 4년 정도가 걸립니다. 정확하게 4년 2개월이요. 1억 모으기 프로젝트 이런 거 하게 된다면 예적금, 펀드 아무리 부어도 10년은 걸리는 거죠. 10년. 두 번째 정의는 좀 더 가혹할 것 같아요. 자산이니까. 자산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 대표적인 거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아파트. 아파트 한 5억 정도로 잡고 대출 규제상 40% 정도 대출을 끼우면 나는 3억을 모아야 대출 2억 끼워서 소비재가 아니라 자산을 살 수 있는 종잣돈이 되는 거죠. 월 100만 원 모아서 3억 저축하려면 1년에 1200만 원이니까 무려 그만 알아봅시다. 종잣돈 모으다가 눈물의 한갑잔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종잣돈 모으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종잣돈 절대 모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진정한 종잣돈의 함정은 내가 목표한 종잣돈을 마련할 때까지 자산의 가치와 화폐의 가치가 지금의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을 살려고 3억을 모아요. 좋다 이거죠. 3억을 모으면 25년이 걸리는데 25년 후에 3억을 마련했는데 돈의 가치는 지금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집값이 25년간 오르지 않아야 돼요. 그대로 25년 후에도 집값이 3억이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5억이 25년 후에도 지금 5억의 가치일까요? 지금 5억 하는 자산들을 25년 후에도 5억으로 사들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화폐의 가치는 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제 지난 영상 중에 다뤄둔 게 있으니까 못 보셨으면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종잣돈이란 것은 은행에 예적금으로 모아두란 얘기죠.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종잣돈이 모여야 투자를 할 거니까요. 그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행에 예적금만 하게 되는 겁니다. 자산으로서의 삼성전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5월 4일에 액면 분할을 실시했죠. 그전에는 삼성전자 주식 하나가 상당히 큰 돈의 자산이었습니다.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지금 주가에 50을 곱하면 계산 편하게 5만원으로 할게요. 50배 하면 주당 250만원이었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4만원 기준으로 본다면 주당 200만원이었습니다. 1억 정도 투자해도 겨우 40주 정도밖에 가질 수가 없었죠. 일반인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자산이었습니다. 접근하기 쉽지 않은 자산이었던 거죠. 액면 분할 후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글로벌 브랜드 가치 5위의 회사 주식을 큰 부담 없이 한 주, 두 주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동학개미가 어쩌고 저쩌고 개인 투자자들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외인 비율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폭락할 거라는 등 말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지그시 웃어 넘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적금으로 종잣돈 모으지 마세요. 종잣돈 모아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식 한 주, 두 주 모아 가시면 됩니다. 팔지 마시고 중장기로 들고 가시다가 나중에 내 집 마련할 때 또는 대체할 자산이 나오면 그때 파시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주식은 수시로 매도 매수 가능하죠. 입출금이 가능한 거예요. 평균 3개월마다 배당을 지급하죠. 분기 배당이니까. 그 배당으로 다시 투자를 한다면 복리 효과를 노릴 수가 있어요. 은행으로 치면 복리 이자인 거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배당 안 놓으면 어떡할 거냐. 네, 안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96년 이후로 2020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배당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줄어든 적은 있어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96년도의 삼성전자와 2020년도의 삼성전자는 파워가 다르죠. 또 원금 보장, 은행은 원금 보장을 해주죠. 물가 상승 대비해서는 실제로 마이너스지만 제가 늘 일봉만 보지 마시고 월봉 또 연봉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좌측이 월봉이에요. 월봉 보시고 우측이 연봉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위기의 순간도 있긴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자산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리고 안정성, 은행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예금자 보호법은 왜 있죠? 은행도 여러분들의 원금을 5천만 원밖에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은행도 회사죠. 대한민국에서 삼성보다 크고 안전한 회사는 없습니다. 한 주, 두 주 이렇게 모아 가신다면 대출 빚 안 내도 되는 거죠. 겁이 나시면 비율로 나누시면 됩니다. 투자는 종잣돈 모이면 하겠다고 예적금만 하지 마시고 예적금도 하시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와 비율로 나눠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5만원짜리 한 장이면 되죠.